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국내에서 많지 않은 스타트업 제조 기업이고요. 자동차 쪽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 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규모나 전망은 택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게 라스트 마일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택배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4조 2천억 달러를 초과해서 연간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내로 보면 국내 택배 업체의 점유율이 메이저 5개 그룹사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게 약 8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 중에 또 해외로도 같이 나가 있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회사들도 다 라스트 마일에 아주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류 시장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라스트 마일의 증가는 운행자들의 증가라고 봐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운행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나 글로벌에서 ESG 경영이라든가 탄소 배출, 대기 오염 저감 이런 관련된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있지만 결국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전기 자동차가 한 번에 도입돼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를 다 밀어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랑 같이 이제 동승을 해보고 택배기사님과 같이 서베이를 해보다 보니 물류 회사들마다 각자 필요했던 부분들이 자동차 안에서 새롭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그 중에서도 금전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동차 기술적으로 좀 바꿔보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도 미국과 유럽처럼 관련된 자동차 법들을 국내에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게 집중적으로 물류 쪽에 쏟아붓게 되면 기존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라고 권고하는 정부 정책도 나쁘지 않지만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보급 정책에도 같이 기여하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회사의 출발점입니다. 글로벌에서 보면 페덱스라든가 DHL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전기밴이나 자율주행 형태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 자체가 전기 자동차의 구조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조립이라든가 운영, 활용 같은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째 자율주행이나 전기 자동차 개조를 시행하고 있지만 베이스가 이쪽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해외에서는 아날로그식 터치 방식이 사라지고 물류회사에 좀 더 친근한 다양한 것들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자동차 안에 제공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기 자동차를 개조하면서 차량의 인스트루먼트나 아니면 자동차의 다양한 기술들이 물류 쪽에 최적화되어서 범용적인 제품의 오버스펙 같은 개념의 가격이 아닌 최적화된 가격으로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차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빌리티 작은 구동 기술이고 그것이 워크인 워크아웃이라든가 메인 컨트롤 스크린을 통해서 테슬라처럼 음성으로 컨트롤하고 모든 편의장치들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즉 사고가 나지 않고도 소비자한테 잘 물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조과정 교육 매뉴얼이라든가 모빌리티 구조 설계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친환경 자동차가 필요한 곳에 같은 새로운 개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차후에 물류 쪽에 특화된 모빌리티를 선보일 수 있는 브랜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의 핵심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화물트럭 최초의 2단 변속기를 적용해서 토크를 강력하게 바꾼 것, 배터리를 분리형으로 해서 충전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 그리고 고객 맞춤형으로 가격을 변경해서 물류 트럭들의 다양한 옵션들을 실질적인 것만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로 저희가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이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제품을 분해 조립하는 역순의 교육 매뉴얼들을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메인터넌스 정비 회사들이 저희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한진택배랑 작년부터 계약을 했고 올해 이제 인증이 끝나면 내년부터 양산이 이루어지고요. KWI라는 글로벌 미국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JV를 설립하는 것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국내의 메이저 회사들과 중견기업들이 저희 회사랑 같이 개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120억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SK에너지가 인증 후에 저희한테 SI 펀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싯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으로서 대기 오염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뭐 정책을 잘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회사기 때문에 수익을 좀 만들어내야 하고 이것들이 결국 친환경 기업으로 소셜 벤처 기업으로 혹은 뭐 모빌리티 테크의 임팩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아주 재미난 그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에 이제 튜닝 쪽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자동차를 개조하고 이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전기차라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아예 이제 전동화해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건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 기존의 인력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걱정은 조금 있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조금 봤습니다. 장표상에 미정으로 나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가격이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사실 살 필요가 없는데 가격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현재 개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1,000만 원대 중반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배터리가 분리형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리스하는 형태로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바라볼 때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완성 자동차처럼 네임밸류가 높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와 리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구독형 형태처럼 금융으로서의 구매 가격을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리스하게 되면 전체 가격의 3분의 1 정도가 빠지고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초반이 될 것 같고 환경부랑 논의해서 폐차를 보조하는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전환하는 비용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저희가 했고 인증받으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이뤄진다면 저희는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전기차를 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빅 같은 경우에는 튜닝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오셨던 거를 전기차 개조라는 방점 중심으로 타겟팅하시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전기차의 특성상 튜닝의 어떤 기계적인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인 접근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이고 개별 부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어떤 통합성 이런 요인들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문을 다 클리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고민들까지 좀 클리어해 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IR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조가 굉장히 대형화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양하게 얽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제조 생산을 만들 예정이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구동 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매뉴얼화 시키고 이것들을 협력사와 같이 전달하면서 로열티를 받아가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협력사들이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기존의 티어 1부터 7 사이 안에 있던 협력사들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협력사와 계약을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각 저희 제품에 만들 때 부품을 일부 납품하기 때문에 그 부품에 대한 개런티들을 거꾸로 같이 해가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빅 컴퍼니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잘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또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원 소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말 잘 되면은 낭비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운영 체제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잘 될지에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진출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해외에 있는 경쟁자,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사인하기 바로 전인데요. 미국에 있는 물류회사고 그 물류회사가 갖고 있는 트럭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개조해가면서 우리의 실력을 한번 펼쳐보는 거죠. 가늠을 하고 그 자사회사의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주 증폭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남아시아에 가는 것이 저희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뭉쳐져서 뭔가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만 좋은 지도도 받고 뭐 코칭이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성장한다면 경쟁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원력이나 기술력이 좀 부족한 환경은 아주 좋은데 그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좋은 자동차가 들어오기보다는 구매자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제품이 들어와야 맞다고 보거든요.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시장도 열렸듯이 사는 것보다 개조가 더 저렴하다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그런 환경들에 저희가 틈새 시장을 먼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기차 전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쓰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그 차를 쓰셔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부품들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걸 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 뒷단에 대한 대비책이 얼마나 철저히 돼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퀄리티 컨트롤 이슈가 잘 돼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시작할 때 사실 기술로서 뭔가를 승부해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로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이게 저희 회사의 철학이 됐고요.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면서 탄소의 저감 효과가 도대체 얼마일까를 고민 한번 해보다가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다 대체할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릴 거라고 보면 현재는 이제 보급률이 5%가 채 안 되니까요. 2030년, 40년까지 40% 이상의 목표치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완성차가 내놓는 거와 시장 문호를 개방하는 걸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기존 자동차를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재활용이고 그 재활용을 통해서 냉매 이런 것들 막 마음대로 버리지 않고도 전기차 보급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백 IR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셨고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습에 오히려 막 더 신이 나는 그런 IR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에서의 핵심 키워드를 서로 갖고 있으니까 즐겁게 잘 이루어졌고요. 관심 있다면 반드시 그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포장으로 바꾸는데 날개 박스가 선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아주 고도 성장을 최근 2, 3년간에 해왔거든요.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구조 하나하나가 특허로 묶여 있습니다. 이 상자는 이 부분이 특허예요.